모르겠어요. 아, 네, 진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끔찍한 상황인데 네, 그리고 이게 뭐 여의도만 이렇게 아니면 성관이만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정말 전국적으로 네. 군대가 다 진격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렇죠. 전국 비상계엄이거든요. 전국 비상계엄. 예, 서울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이번에 내린 것은 전국 비상계엄이니까 예. 전국 비상계엄은 지금 계엄사령부가 합참 건물 용산에 설치가 됐잖아요. 그럼 지역별로 지역 계엄사령부가 설치돼요. 지구 계엄사령부도 설치되고 그런 네. 것들이 한 20개 이상 설치가 돼요. 쉽게 얘기하면 군단급, 쓰리스타급 군단이 네. 그 지역의 지역 계엄사령관을 하고 사령부를 해요. 그럼 그 지역에 있는 관공서 있잖아요. 네. 시청, 군청 또는 법원, 네. 경찰 이런 걸 군이 들어가서 다 장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보면은 양구군청에 군인들이 들어닥쳤다 하잖아요. 맞아요. 그것은 그 지역에 있는 군단 지역 사령부가 빨리 행동한 것 같아요. 지휘소 만드는데 오래 걸리는데 전방 지역은 대비 태세가 잘 돼 있잖아요. 금방 소집되고 네. 그랬던 거죠. 그래서 아마 그때 비상계엄 해제를 못 시켰으면은 네. 그날 아침쯤이면은 예. 4일날 아침에는 구청에 가도 군인들이 군인들이 딱 있고. 장악하고 시청에 가도 있고 동사무소가 또 있고 병원에 가도 전공의들 복귀했는지 잡아가려고 딱 있고 어딜 가나 군인들이 다 깔려 있어요. 완전히 그 대한민국이 얼어붙은 상태가 될 수가 있죠. 와, 네. 이 전국적인 비상계엄 만약에 네. 국회에서 190명의 국회의원들이 빨리 해제를 안 했다 그러면 네, 정말 이 특전사 계엄군이 들어와서 다 끌어냈다고 하면 네. 전국적인 계엄으로 우리 국민들이 다 통제를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미 전국 계엄이 발령이 발령이 돼 돼 있으니까.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 그래 되면은 그동안 윤석열 씨가 얘기한 네. 반국가 세력 본인에게 그 반대하는 세력 민주당 뭐 오마이티비를 비롯해서 예. 또 자신의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 뭐 해서 다 잡아였는 거죠. 전국적으로 그래서, 다 잡아와서 네. 그렇게 그래서- 처단한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해결 못한 것을 네. 정치적 해결 능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못했던 이슈, 못했던 거를 총칼을 가지고 다 해결하는 거죠. 네, 손칼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네. 아니, 끔찍하지 않아요? 끔찍합니다. 북파공작원 저는 이 얘기 들으면서 이건 네. 진짜 놀라운데요. 네, 네. 북파공작원까지 그러니까 HID 요원들 30명을 동원해 가지고 준비해 놓고 네. 하려고 했다. 그래서 저는 그까지 상상을 해도 북파 공작원을 동원을 했다고 해서 아니 뭐 체포조 정도나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맨 처음에 체포조는 말씀하신 방첩사에서 별도로 수사관이 수사관들이 간 거예요. 이미 출동한 거고 네. 수사관이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체포하고 또 조사를 하고 막 죄를 씌워서 바로 발표해야 명분이 되잖아요. 그럼 북파 공작원은 본인들이 원래 하던 거고 북한에서의 교란이라든가 사회 혼란, 요인 체포, 예. 납치, 암살 뭐 이런 것들을 이 대한민국에 암살. 대해서 실제 그 사회를 혼란시켜서 대의 명분을 갖게 한 것이 아닌가. 임무가 불명확했거든요. 네. 예. 그래도 확인해 봐야 되고 아니 이건 정말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려고 대한민국을 적으로 돌리는 그런 행위 아닙니까? 진짜 그야말로 내란죄. 그렇죠. 그건 그 자체가 진짜 내란죄고 반란죄죠. 군인들은 반란죄고. 예, 예. 와, 이게 지금 국방이나 아니면 제보를 통해서 의원님 직접 확인을 하고 계신 거고요. 확인하고 국방에서 다 확인이 다 얘기를 돼서 했고. 지금 얘기한 거는 어제 다 확인이 아, 됐던 거죠. 확인이 됐다는 거고.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알기로는 무인기를 이제 보내가지고 네. 무인기를 통해서 뭐 김여정이 막 뭐 담화를 내고 화를 내고 막 했듯이 이걸 그때 우리가 인터뷰할 때는 아 이게 우리가 보낸 게 맞나 그렇죠. 네. 아닌가 긴가민가 하면서 아니면 어디서 누구 지원을 받은 민간단체가 보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하고 여러 네. 추측을 했었는데 그렇죠. 군이 보내서 북한에 네. 대응을 유발했다. 와, 그때 이것도 군에서는 김용현 장관이 전혀 모른다고 그랬다가 맞아요. 나중엔 알려줄 수 없다고 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국정원이나 처음에 사실 군에 전화를 하고 합참이나 하긴 했을 때 모르더라고요. 오히려 파악하기에 바빴고 그래서 저는 군에서 한 것은 아니고 국정원이나 아니면 탈북 단체 네. 같은 민간 단체에서 국정원 이런 데에 지원을 받아. 지원을 받아서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했는데
실제 제보를 받아서 확인한 바로는 드론 사령부가 그 만들어졌는데 드론 사령부에서 연천하고 김포 일대에서 보냈었고 네. 한 대는 우리 지역에 또 떨어졌다 하더라고요. 아. 그렇다는 거고 이 며칠 전 일요일 날 휴일 날 드론 사령부의 컨테이너 한 대가 불이 난 거예요. 컨테이너. 그 컨테이너 안에는 드론하고 네. 그다음 드론 발사대 뭐 정비 장비들이 잔뜩 들어 있었다. 예. 그것은 아마 평양으로 보낸 무인기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증거 인멸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제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하필 이 주말에도 그렇죠. 그 장비가 있는 컨테이너에 불이 났으니까. 그리고 그 보고는 뭐 한풍기의 전기 장치에서 루전 때문에 났다라고 하는데 네. 그런 건 조작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드론 사령관한테 바로 질문했던 깜짝 놀래더라고요. 컨테이너 한 대 소실된 거 아무도 모르게 처리하려고 했는데 제보군요. 그러니까 불난 건 인정한 거고 야 그러면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거 아니냐 증거 인멸하려고 한 건 아닙니다라고 계속 답변하는 거 그럼 증거가 딴 데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드론 사령부에서 무인기 보낸 거 맞느냐 하니까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상 만약 아니면은 아니라라고 확실히 얘기했을 텐데 네. 계속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확인해 줄 수 없다는 건 했다는 걸 자인하는 걸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네. 네. 이것도 바로 이제 조사를 하고 증거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제 바로 예. 그 군사 경찰 군인 경찰 그 조사 본부장한테 바로 가서 압수수색을 해라고 조사를 해라 했는데 바로 보냈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보냈다. 네, 네. 이게 어떻게 증거 그런데 또 확보되는지 봐야 될 것 답변이 같고. 그걸 예. 분석하는 데는 수주가 걸린다 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드론을 보낸 게 10월로 이제 기억이 되는데 10월이었죠? 네 10월로 기억을 제가 하고 있는데 그때부터 최소한 그때부터 뭔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고 네. 계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구상을 하고 있었다. 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퍼즐을 맞춰 보니까 네. 북파 공작원을 그 차출을 하거든요. 아주 무술이 뛰어난 사람 5명만 소개해 달라. 뭐 부대별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모 부대는 5명을 북파 공작원 추천해 달라고 네. 제일 뛰어난 무술에 그래서 5명을 추천한 날이 10월 30일입니다. 그리고 11월 7일에서 14일은 이 인원은 휴가를 보내지 마라. 대기를 하라고 한 11월 것이. 7일부터 14일. 예, 예. 네. 그때 아마 한 번 더 이런 걸 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아니라서 무산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12월 3일 4일 요때 비상계엄 때는 네. 5시쯤 전화가 와서 한 3일이나 4일 정도 머무를 수 있으니 3, 4일 정도에 머무를 수 있는 짐을 싸서 9시까지 네. 판교에 있는 모 부대로 와라 라고 임무를 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모 부대에 이제 30명이 모여 있은 모여서. 거예요. 거기는 북파 공장원도 있었고 나머지 인원도 있었는데 다 특수 요원들인 거죠. 네. 야, 정말 치밀하게 준비를 했다. 네. 그리고 오랫동안 준비를 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지금 거기 모여 있던 30명 정도면은 네. 북파 공작원도 있고 또 또 전문적인 공장 요원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양한 그 부대는 방식으로. 지난번에 불행 요원이 누출이 돼서 네. 엄청나게 우리 정보망이 무너졌다. 예. 중국에서 그 불행 요원 리스트가 중국 인한테 들어갔는데 그게 북한으로 넘어갔다 해서 네. 불행 요원을 철수시키고 했잖아요. 인간 정보 그 부대입니다. 거기는 공작에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공작에도 명수니까 그래서 제가 사회 교란 테러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공작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그걸 전체적으로. 축적하기 위한 명분 축적 비상계엄에 그런 걸 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는데 임무는 안 받았다고 발뺌을 하더라고요. 정확히. 그거는 이제 확인해 봐야 되겠고. 네, 네. 그러니까 이 윤석열이 내란 그러니까 계엄 선포할 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종북 반국가 네. 세력 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봐라
이렇게 사회가 혼란스럽다. 그 얘기를 네. 하기 위한 준비까지 그거를 마쳤다. 주도한 것이 또 뭐 민주당이다. 그걸 그렇죠. 뭐 옹호한 것이 오마이TV다. 뭐 이렇게 척결해야 된다. 예. 이런 식으로 대의명분을 잡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특전사령관한테 임무를 준 게 6곳 확보해라. 네. 선관위 3곳, 그다음 민주당사, 네. 그다음에 국회. 네. 거기 추가 나온 게 제가 특전사 예. 인터뷰했을 땐 국회, 예. 선관위, 그다음에 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했잖아요. 예. 민주당사가 포함됐더라고요. 민주당사. 그러니까요. 그래서 민주당사도. 민주당사에는 병력이 직접 투입은 안 됐어요. 그래서 네. 민주당사인데 어디 있었냐니까 민주당사 뒤에 도착을 해서 투입하려고 하는데 사항이 네, 이제 해제됐다. 해제가 아니라 해제 결의안이 통과됐다 해서 통과됐다. 투입을 안 시켰다 새벽 그러더라고요. 1시에. 예. 조금만 그게 있었군요, 지연됐으면 민주당사도. 당사를 완전히 점령 또 하는 거죠. 거기서도 아. 또 충돌이 일어나고. 네. 그렇죠. 당직자도 있고. 예. 뭐 국민의힘 당원들도 당사는 있으니까. 아니에요. 국민의힘 당사 빠졌어요. 참. 아니 국민의힘 당사에 추경호 원내대표 비롯한 의원들이 다 모여 있었는데 사실은 거기에 네. 예. 민주당사 그 뒤에 대기하고 있었다. 네. 군인들이 개헌군이. 네. 그게 야. 충격적이죠. 네. 진짜 이게 곱씹어 볼수록 그러니까 반국가 세력 윤석열 네. 씨가 계속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네. 자기 정책에 반대하는 반국가 세력은 제가 봤을 때 민주당사, 민주당 국회의원과 민주당 핵심 지지층이라든가 네. 그리고 뭐 각종 진보 유튜버들 뭐 전공의들 뭐 그러니까요. 민주노총 뭐 저는 또 노총 손본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이 한 방에 다 정리해 버리겠다. 총칼로 다 싹다 쓸어버리겠다. 이런 그래서 생각을 했던 것 절대 같아요. 군주가 되겠다는 꿈을 아. 꾸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이제 헬기가 사실은 네, 결과적으로 늦게 와가지고 네, 늦게 그때 뭐 눈발 좀 날리고 해서 기상이 안 좋았잖아요. 네, 너무 천만다행이다 이런 생각 들고 네, 그 다음에 헬기를 조종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자신은 그쪽으로 이제 국회 쪽 가본 적이 또 없기 때문에 네. 여러 가지로 이게 왜 거기로 가지? 좀 네. 이거 알아봐야 되는 그 시간도 필요했고 네. 이래저래 지체가 되는 부분들이 너무나 다행스럽네요. 지금 그렇죠. 헬기 네. 지체된 것도 하나는 서울을 들어오는데 서울 요 상공은 또 수방사령관이 허락을 해야 돼요. 그래서 허락이 안 된 상태에서 이래 들어오다 보니까 네. 허락 받고 하는데 아. 공중에서 한 10분 또 10분 지체가 되고. 지체되고 그다음 이제 내려서 보니까 특전사 요원들이 보니까 이건 어디야, 국회? 시민을 대상하는 작전 처음에는 확보하라고 국회를 확보하라 해서 국회 불순분자라든가 군에서 생각하는 또는 누군가 진짜로 침입했구나. 침입해서 예. 뭔가 있겠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왔는데 보니까 그렇죠. 엄청난 시민들과 우리 국회의원 보좌진들이 있잖아요. 네. 이것은 표적이 바뀐 거 아니에요. 그리고 특전사는 뭐 시민과 국민을 위한 그 하는 거지 시민과 국민을 상대로 작전하는 부대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을 혼란이 지키는 생긴 건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주저하고 소극적으로 하고 나중에 그 국회까지 진입을 해서 본회의장 막 들어가려고 할 때 윤석열 씨가 전화 왔고 야 그 문 부수고 들어가서 말이야 아직 정적수 150명 덜 찼는데 다 끌어내 했는데 그걸 듣는 순간에 특전사령관이 이제 그 생각하기에 이건 아니다. 그래서 여단장하고 야 이렇게 지시가 상급부대에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건 안 됩니다. 서로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거기서 멈추고 있어라 한 것이 천운이었죠. 거기서 아마 했으면 훈련받은 인원이라서 못 당하죠? 보좌진들이 이때도 그 금방 하죠. 예를 들면은 소화기 뿌리고 막 했었는데. 해도 예. 체류탄 세 방만 본회의장에 뿌려도 다 나와요. 그거 못 견디고 그리고 또 전기 끊어버리고 그 친구들은 다 야간 투시경이 맞아요. 있으니까 맞아요.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훈련돼 있으니까 적극적인 작전을 했으면은 국회의원 끌어내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공포탄 몇 발만 쏴도 다 위협해도 도망갈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도 제가 봤을 때 특전사 사령관부터 해서 나름의 절제를 보이려고 노력했던 것이 비상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이 됐고 결정적인 건 사실 시민들이 원체 많이 와주신 맞아요. 거고 대단합니다. 국회의원들도 빨리 와주신 거고 네. 모두가 합의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적에게 작전하듯이 특전사가 했으면은 했으면 뚫혔을 것이다. 끔찍하죠. 그러니까 그럼 지금쯤 우리가 여기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저기 비안 땅가 수백 미터 지하에 갇혀서 진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아이고 고문 의원님 당할 수도 있죠. 고문 얘기하시니까 지금 너무 무서운데 사실은 네, 이게 끔찍한 상황이었고 네. 저희도 그날 국회에 모여 있는 의원들 화면으로 보면서 네. 빨리 이제 투표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하고 네, 네, 그리고 이 계엄군이 옆으로 잠깐 빠져가지고 이제 작전 안 하나 했는데 창문을 깨고 들어간 다음에 네, 큰일 났다. 이제 네. 본회의장 그냥 뚫히는 게 아니야. 이런 걱정에서 하고 있었단 말이죠. 네, 네. 문을 부수기 위한 장비나 이런 것도 다 있었던 거 아닙니까, 사실은? 네. 다 가지고 사실은 있었던 처음에 거죠? 출동할 때는 네. 사령관 그 당시 인터뷰를 해보면은 그때가 밤 한 11시 반이니까 가면 국회가 텅텅 비어 있을 거다라고 다 퇴근하고 밤이니까 심야 네, 시간. 그래서 그 국회 본관으로 들어가서 안에서 문을 걸어 잠그면은 국회의원들이 못 들어올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근데 도착해서 보니까 엄청난 시민들이 몰려 있고 보좌진, 네, 유튜버들 네. 뭐 하니까 그렇죠. 당황한 거예요. 실제. 네. 그래서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 그래도 피해를 적게 주려고 네. 사람이 없는 건물을 찾아서 그쪽을 사무실을 방향을 찾아서 거기를 이렇게 유리창을 깨고 들어갔고 또 피해를 최소로 주려고 네. 유리창 한두 군데만 깨고 들어갔더라고요. 저 작전하려면은 한 20군데 깨고 동시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제 유리창 깨는 거야 뭐 특수부대.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국회 피해를 많이 줄면 안 되니까 한두 군 작전이 늦더라도 한 대 네. 깨고 보십시오. 한 명 올라가고 한 명 올라가니까 저렇게 707은 저렇게 작전 안 하거든요. 원래는. 대테러 작전은 한 그 번에 달리는 버스에서도 올라타서 그 버스에 테러범이 있으면은 달리는 버스에도 딱 올라가서 작전하고 하는 걸 맨날 훈련하는 부대예요. 마음 먹고 했으면은 정말 그러니까요. 큰일 날 뻔했다. 네. 근데 지금 본회의장 안에 네. 직원들도 이제 문에 서서 문 잠그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럼 못 들어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707 부대원들이 문하고 막 네, 그 저 의자 대고 책상도 하니까 했는데 네. 707 의원들은 그거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도 다 부수고 들어올 수 네, 있으니까. 네. 그 사실은 실탄을 휴대 안 해서 그렇지 공포탄 몇 발만 쏴도 상대가 좀 그러거든요. 그리고 저 상황에 윤석열 씨가 지금 특전 부대들은 공포탄하고 실제 저 실탄 휴대를 하지 안 시켰어요. 차에 보관하고 차에 왜냐하면 보관하고 만약에 그 우발적으로 쏠 사용될 수가 수 있어서. 있으니까. 예. 근데 윤석열 씨는 그 당시 특전사가 실탄을 갖고 있으리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문을 깨고 들어가라고 하는 국군 통수권자 대통령 이거 진짜 우리는 상상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 대통령 윤석열이가 있는 한은 진짜 하루하루가 위험하죠. 한 시간이 한 1분 1초가 위험하니까 빨리 끌어내리고 탄핵을 해야죠. 네. 그 어제 이제 국방위 저희가 다 지켜봤지만은 그걸 쭉 이제 들으면서 정말 큰일 났고 네. 더 이상 국군 통수권자 윤석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네.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된 거고 이번 주말이 제일 뭐 중요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시점인데 의원님은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지금 뭐 국민의힘 8표가 끌어와야 되잖아요. 네. 최소 8표. 음. 10명 이상만 하면 좋은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많이 흔들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낙관하기는 어렵다. 낙관하기는 그걸 어렵다. 당론으로 정해버리면 또 반대로 네. 찬성하기에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음. 근데 이번엔 표결에는 들어올 것 같고 분위기상. 근데 당론은 아직 반대인 것 같은데 네. 그걸 풀어야 자발적인 투표를 하게 해야 되겠죠. 그게 전제가 돼야 되는 네. 상황인데 국민들의 여론이 이렇게까지 악화가 돼 있고 분노하고 있는데 과연 또 지난주처럼 105명이 안 들어오고 끝날 것이냐 폐기가 될 것이냐 이거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의원님의 말씀 듣고 저희 댓글창을 보니까 어머님이 주불리 김병조 의원님 사랑합니다 최고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내란
반란 지금도 진행 중이다라는 김봉신님의 네. 댓글도 있고 네. 그리고 내란 수개범을 잡아야 되는데 이상성님이 댓글을 주고 계시고 또 임혜숙님은 무인기 수사 안 한다고 할 때 알아봤어요. 라고 또 꼬집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직무유지 내란 수계 보유국님께서는 지휘관들 잘못했지만 작전 목적 알려주지 않고 군인들 비상작전 투입하게 해서 혼란 위험 만들어서 군인들 법 위반하게 해서 범죄자 만들고 명예 더럽히고도 죄책감 모르는 내란 수계 현행범 윤석열은 직무유지 중 네. 꼬집어 주셨습니다. 손이자님은 김병조님 이야기 들으니 더 무섭다. 네. 더 무섭다. 이거 들으면 들을수록 열받는다라고 불스 스태님도 댓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이 이렇게 차분하게 정리를 쭉 해주시니까 네. 더 열이 받는 거예요. 국민들. 네. 그 예를 들면 사실 그런 사항을 잘 모르시잖아요. 어제 국방위에서도 비원 문서고 이런 벙커를 예. 잘 모르시는 분은 그냥 벙커하니까 뭐 한 건물 뭐 지하 시설 그런 거 적은 소규모 시설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거긴 수천 명이 들어갈 수 있어요. 핵탄이 떨어져도 살아남을 수 한 있는. 달은 한 수천 명이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런 곳이니까 네. 지금 보십시오. 반국가 세력이 체포에 하려면 얼마나 많겠어요. 수천 명이 넘을 수 그렇게 있죠. 전공의만 생각했네요. 해도 얼마나 많고 그렇죠. 유튜버들만 해도 얼마나 많고 국회의원, 민주당, 보좌진들 뭐 또 뭐 등등 야 거기다 다 집어넣고 감금에 놓으려고 했다. 민주노총이나 이런 또 그 노총의 간부들. 또 간부들 네. 뭐 또 그리고 포고령을 위반하는 인원들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집회 뭐 또는 뭐 언론 자유가 없으니까 그런 거 위배하는 사람들 집회하면 잡아다 그 여버리고 네, 아이고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러면 끔찍합니다. 어떻게 했어요? 우리 주식은 폭락을 할 것이고 바이오들은 다 떨어 나가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외국에서 보면 여행 금지국 네. 불안하니까 되고 민생은 어려운 데다가 더 네. 어렵고 참 생각만 해도 나라가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그렇죠. 네, 다시 세우는데 얼마나 오랜 세월이 걸리겠습니까? 그 상황을 우리 국민들이 또 우리 국회의원들이 막아냈는데 네. 그 이후에 지금까지 내란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서 빨리 네. 대통령 자리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응원봉을 들고 외치고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기에 대해서 표결에도 들어오지 않았다. 네.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들로서는 참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어제 저는 국방위에서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진짜 많이 혼을 냈어요. 제가 요새는 크게 혼 안 내고 좀 근데 하려고 화나시면 노력하는데 무서우세요. 네. 이게 불호령이 어제 장난 아닙니다. 불효령을 내렸습니다. 그뭐 예를 들면은 왜 내렸는가 하면은 그분들도 공범처럼 되죠. 왜냐하면 제가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네. 이거 분명히 김용현 장관 지명되면서부터 계엄을 할 것이다. 네. 탄핵이라든가 이런 곤란한 사항으로 가면은 계엄한다 했을 때 국민의힘 국 의원들이 저보고 뭐 괴담 유포자다, 네. 망상가다, 뭐 또는 개딸들 소위 얘기하는 개딸들 극렬 지지자들 표를 얻기 위해서 지지를 받기 위해서 저렇게 생쇼를 한다라고 절 매도했거든요. 네. 그때 나는 이미 그걸 예견을 했으면 합당한 문제 제기라고 생각하고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치부 안 하고 군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럴 때는 복종하지 마라 이렇게 나왔으면은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나왔으면은 여야가 같이 국회가 정부를 견제하는 거잖아요. 독재라든가 그럼요. 같이 정권 견제를 분리. 해줬으면은 이렇게 안 갔을 텐데 괴담이라고 하니까 군인들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너들이 일차적인 책임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할 때 해제 결의안 때 여기 한 명도 없었다. 어디가 있었냐. 도대체 그랬더니 뭐 일본에 가 있었다는 의원도 있고 뭐 별명을 하는데 지금 별명할 때는 그러면 탄핵 소추안 의결에는 왜 다 나가 버렸냐? 이것은 내란이 확실한데 최소한 국방위원이면은 국민의힘 위원이라도 들어와서 탄핵에 응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랬더니 뭐 고함을 치러서 저도 같이 이 자리에 있는 것조차 내가 참 싫다 하고 나갔죠 잠시. 그러니까요. 아니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말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네네.
석고대죄 해야 된다. 네. 이거는 이제 피할 수 없는 거고 오죽하면은 위헌정당 해산하라 이런 청원까지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거기에 대한 반성. 네. 일단 반성하는 의미에서 이번 주 주말에는 꼭 표결에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겁니다. 그리고 아마 지금 국민들의 이 목소리는 어제 국방위에서 우리 의원님을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의 이 송곳 같은 날카로운 질문 이후에는 너무 진상이 또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네. 더 이상 안 된다라는 판단, 질서 있는 퇴진, 뭐 2월 하야, 3월 하야 이 얘기는 이제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럼요. 국민들은 이제. 그리고 오늘 예. 오후에 또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데 네. 그 현안 질의가 있어요. 대정부 질문 형태로 현안 질의를 현안 질의. 국무총리하고 각 장관들한테 하는데 오늘 오후에도 제가 출격을 합니다. 아, 김병주. 그래서 최고위원님. 여기서는 국무총리하고 각 장관들이 국무회의를 거쳤잖아요. 네. 비상계엄령 발령은 국방부 장관 건의를 받아서 국무회의를 심의를 거쳐서 대통령이 발령을 하는데 네. 거기 다 공범이잖아요. 그때 도대체 누가 찬성했고 누가 반대했는지 네. 그다음 해제 과정에서도 국무회의를 거쳐서 하잖아요. 그런 아, 그거 확인해야 것들을 된대요. 낱낱이 좀 밝혀보려고요. 아, 오늘 오후 네, 네. 긴급 현안 질의. 네. 주불리 김병주 최고위원이 출격을 합니다. 네. 한번 저희가 질의 집중해 보겠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은 또 운영위가 열려요. 운영이 운영위는 대통령실은 어떻게 했는지를 따지는 자리예요. 그렇네요. 저도 갑자기 또 운영위에 사보임을 해달래 해서 운영위에 들어가세요. 들어갔습니다. 아. 대통령실을 좀 뭘 이때 비상계엄 때 도대체 네. 했는지 이걸 왜 못 막았는지 다 한 통속이잖아요. 누가 거기에 주범인지 네. 대통령이 그 지경까지 가게 만든 건지를 따져 물으려고 합니다. 따져 물어야 된다. 알겠습니다. 자,